이번에는 보디빌딩 대회 시즌을 마치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대회를 뛰어보셨던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봤을 때 궁금한 내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다이어트도 재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이 체육학부 친구들도 같이 충계 보디빌딩 시합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팀의 코치로 제가 있어서 팀을 운영을 해봤는데, 보면 다이어트도 정말 재능입니다. 누구는 밥을 막 200, 170 한 끼에 그렇게 먹여도 잘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밥을 먹였더니 안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단백질을 줄였더니 체중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의 몸마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잘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 준비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예체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체능 계열은 어쩔 수 없이 이 재능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이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이 헬스 문화가 이게 좀 빠르게 전파되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은데, 그 말은 맞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누군가는 몇 개월 만에 되고 누군가는 진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말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회를 나가려면 근육이 잘 보이게끔 이 커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능의 영역이 있고, 누군가는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좋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더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힘들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나한테 맞는 개별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시즌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22년도에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24년도에 2년 만에 대회를 뛰게 됐는데, 그 2년이라는 비시즌 기간 동안에 좀 발전은 했다. 왜냐면 이제 중량도 늘고 눈으로 보기에도 근육량도 좀 붙었으니까, 그래서 발전을 했다 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도 이번에 몸을 만들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비시즌 때 근육량도 좀 붙이고 운동도 좀 늘리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보디빌딩 대회는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준비 3개월 동안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대회 준비 3개월 전에 비시즌 동안 해왔던 것들을 3개월 동안은 그냥 깎아내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회를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사실 시즌은 다이어트인 거고, 잘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잘 빼는 것도 굉장한 재능이고 중요한데, 그 전에 내게 몸이 잘 빠질 수 있는 상태, 보여줄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그런 농사를 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시즌 때 내가 몸을 충분히 잘 만들어 놔야 시즌을 들어갔을 때 몸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즌이 진짜 몸을 만드는 걸 다 결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느낀 거는, 다이어트를 딱 12주에서 16주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 작년 10월 말, 10월 중순,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2월에 대회 하나를 뛰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대회를 하나 뛰었는데 총 기간이 거의 한 7개월 정도 되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하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렇게 좀 길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안 빠집니다. 어차피 몸을 길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안 빠지고, 제가 이번에는 인바디를 계속 시작부터 다이어트의 끝까지 계속 인바디를 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초반에는 체지방이 잘 빠집니다. 근육은 안 빠지고 체지방이 잘 빠지다가 2월 대회가 끝나고 4월 대회 갈 때까지는 체지방보다는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몸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즉 대사량이 너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기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12주에서 16주 정도가 지나면 몸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대회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 다이어트는 크게 무리해서 빼지 않기 때문에 몸이 신진대사가 멈추는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길게 다이어트를 하셔도 괜찮은데, 대회 다이어트, 체지방을 낮게 만드는 대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12에서 16주까지만 딱 시즌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를 뛰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2에서 16주까지만 다이어트를 해도 되는 몸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본격 시즌 시작 했을 때 12에서 16주 만에 딱 결과 승부를 보고 대회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은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 누구는 12주, 누구는 뭐 13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경험을 쌓는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해보니 12에서 16주 정도를 딱 계획 안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몸이 지치지 않고 제일 잘 나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길게 끌고 간다고 몸이 더 잘 나오냐? 제 경험상에서는 몸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골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근육 빠집니다. 실제로도 근육이 빠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정확한 기간 동안에 그냥 짧게 좀 정확하게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해서 최대한 좀 짧게 갈 수 있으면은 시즌 다이어트는 좀 짧게 갈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치팅에 대한 내용인데, 이 치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약간 정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를 한 8주 정도,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좀 지쳐가는 때가 한 번쯤 옵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막 이렇게 음식에 대한 갈구가 생기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막 이걸 참지 말고 한 번씩 중간에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막 입 터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계속 그냥 힘들게 참고만 있으면 더 심하게 터집니다. 결국에는 심하게 터집니다. 뭐 정신력이 진짜 세고 내가 뭐 혼자 지내고 뭔가 배고픔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보통은 이게 너무 막 심하게 참고 있으면은 결국엔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치팅이 터지지 않는 선까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치팅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다 싶을 때 한 번쯤은 해주면 훨씬 더 시즌을 지속하고 좋은 다이어트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치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때는 너무 이걸 참지 말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치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이제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초반부터 인바디를 계속 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중간에 근육량이 한번 빠지는 때가 옵니다. 근육량이 한번 빠지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근육이 빠졌지? 체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이 빠지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체지방을 태울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이때 가장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결국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방향이 잘못된 게, 근육이 회복을 해야 근육량이 더 붙는 개념인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는 그만큼 내 몸에 데미지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내가 먹는 양도 부족하고 운동량은 약간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 몸이 중간에 한 번씩 휴식을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거나 운동이 너무 하기 싫거나 뭐 치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 휴식을 한 4일 정도를 운동을 하지 말고 그냥 쭉 쉬어주는 게 좋고, 제가 원래 비시즌에는 주 6일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시즌을 들어가면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주 5일로 운동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한 것 같은 게,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때 체지방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에 들어가면 운동을 더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좀 피곤해, 안 빠져, 체지방이 안 빠져, 그럴 때 몸을 더 몰아붙이지 말고 오히려 약간 쉬는 방향으로 디로딩을 이제 가져가 주시면 몸이 회복하면서 다시 체지방을 쓰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휴식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휴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른 친구들을 좀 코칭하다가 느낀 건데, 체지방 안 빠질 때 좀 쉬어, 운동 쉬자 라고 하면은 체지방이 다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이제 운동을 잘해야 근육이 보인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하체 분리도가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회를 뛰었을 때는 내가 다이어트가 덜 돼서, 다이어트를 잘 못해서 근육이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대회를 뛰면서 느꼈던 게 그냥 보일 근육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한 게 아니야. 다이어트를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근육을 잘 못 쓰니까 보이는 근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근육량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 근육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해야 근육이 좀 표현될 수 있는 근육들이 생겨서 보이는 건데, 애초에 운동을 잘못하니까 표현될 수 있는 근육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하체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리프팅에서의 피로도를 좀 줄이려고 운동을 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힘은 세지는데 근육은 이제 붙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서, 운동법이 보디빌딩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보디빌딩에 맞는 근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근육이 안 보여, 그럼 그냥 근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잘해야 돼. 운동을 잘 해야 그 근육을 표현할 수 있게끔 운동을 잘 해야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이 생긴 걸 다이어트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운동을 잘 하셔야 근육이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엉덩이 갈라지는 거. 엉덩이 갈라지는 거는 제가 느낀 게, 제 엉덩이 스킨이 더 얇은데 저는 엉덩이가 안 갈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엉덩이의 디테일을 살리는 운동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엉덩이의 디테일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이제 포징할 때 힘주는 것도 바꾸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보일랑 말랑하게 시작했는데, 아마 내년 시즌 때는 엉덩이를 무조건 가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운동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을 표현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하셔야 그 근육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디가 안 보여, 나는 가슴이 약해,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갈라져, 어디가 안 보여, 이거는 다이어트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이어트의 문제보다는 애초에 그 부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부터 고민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가르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운동할 때 진짜 엉덩이를 잘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이 포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포징을 통해서 상대방과 겨루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몸이 좋아 보이게끔 보이는 게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징을 잘 못하면 내 몸에 아무리 근육이 많고 몸을 다이어트를 잘 했어도 좋은 등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징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근육을 더 잘 표현할 건지. 그래서 이 포징만 개선하더라도 안 보이던 등근이 조금 더 보일 수도 있고 뭐 햄스트링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포징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장점을 살려서 보여줄 건지 어떤 단점은 감출 건지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 포징에서 부족한 부분의 약점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징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빌딩을 하고 싶으시면은 포징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이 포징을 통해서 잘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제 맘에 막 100% 드는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대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제가 이 운동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 제가 이 보디빌딩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즌을 준비할 때는 더 좋은 몸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제 이번에 시즌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깨달은 부분들 적용해 가면서 운동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대회 준비를 하실 거거나 아니면 대회 준비를 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운동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염 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